네, 안녕하세요. 시스템 창모의 모든 것 시창모의 한준택입니다. 오늘 벌써 시창모 히스토리가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스템 창모가 수입이 되던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시기는 정확한 연도를 기준으로 수입의 시기다, 대중화의 시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어려워요. 왜냐면 공장이 세팅된 회사들은 다 제각각이고, 우리나라에서 이건, 캐머링, 알파칸 이런 공장들은 제가 속해 있던 세린 레하우보다 훨씬 먼저 공장이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를 기준으로 시스템 창모가 대중화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레하우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패시브 건축을 넘어서서 이제는 단독주택들에도 시스템 창모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제가 운영을 했던 당시에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건축주분들에게 강의를 했던 것들이 이제는 시스템 창모가 좀 대중화되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 말에 저희 레하우는 공장을 준비를 시작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아시아 지사인 중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제가 혼자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갔고, 근데 제가 사진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중국 음식만 이렇게 잔뜩 찍어갖고 왔네요. 네, 열심히 먹었죠. 중국 공장에서 사용하는 액세서리라던가 기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사진으로 담아와서 한국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커팅기고, 여기에 웨고마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독일 브랜드예요. 독일식 발음으로는 웨고마입니다. 웰컴 세린 투 웨고마 트레이닝 센터 해가지고 제가 트레이닝을 이곳에서 받았고,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기계 유지관리 방법, 효율적으로 창문을 빠르게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것들을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근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사진이 몇 장 없네요. 음식 사진만 잔뜩 있고. 하여튼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시기가 언제냐면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이 전곡 현장을 봤잖아요. 여기에서 이 박스가 완제품이 수입됐던 그 박스였고,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창문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컨테이너가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보낸 프로파일 바가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전원이 부랴부랴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 화물차로 해가지고 이 발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가지고 왔었어요. 아마 저희도 경험이 별로 없었고 주문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또 이런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이 강신식 이사님이신 거고, 지금 레아웃 시공을 하고 계시죠. 여기 저희 이사님이 계시죠, 박희망 이사님. 이게 하나에 6m짜리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날라가지고 공장 창고에다가 쌓아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게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다음날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 옮겨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원래 발을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걸 저희가 거기서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무엇을 했느냐, 요게 이제 하나의 바인데, 요게 보면은 6m짜리 바가 4개가 들어있다, 이 패키지에, 이런 뜻이에요. 이 바를 보관하기 위한 트레이드를 만들어요.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인데, 몇 줄 이상 쌓으면 안 된다라는 규격이 있어요, 레아우에는. 그래서 그 규격에 맞춰서 차곡차곡 바들을 정리를 하고, 기계가 들어오고, 아까 그 중국 출장에서 만났던 그분이죠, 직접 오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레하우 직원은 아니고 이분은 이 기계 공장 직원이에요. 웨고마라는 공장 직원입니다. 이분이 전문가인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 기계 세팅을 하나하나 다 해주고, 재단 사이즈라던가 만드는 방식 자체를 계산을 같이 하고 저희에게 스터디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계산을 다 했죠. 사실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다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프로그램이 없었고, 물론 엑셀이 있었지만 불편했고, 저희가 수식으로 다 계산을 하면서 실제 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문의 종류에 따라서 고정창, TT, 도어 프레임, 도어 샤시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계산법? 사이즈에 대한 그 개념과 그 수치들이 저나 이사님한테 머리에 남아있어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아날로그 방식이죠. 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저희가 말하자면 특훈이라고 할까요? 이 시기에는 특훈을
하게 됐고, 이분은 레아우 아시아 지사에서 오신 분이고, 이분과 함께 한국에서 공장이 세팅이 되는 이 과정을 다 지켜본 거죠. 그리고 창문 하나를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하드웨어하고도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여기 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실제로 다 직접 받아가면서 이렇게 공장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아우 공장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됐고, 참 부득이하게도 공장이 세팅이 된 다음 날 바로 나가야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근을 해가면서, 지금 사진은 없지만 이사님하고 제가 힘들다고 이렇게 표정 짓는 거예요. 안쪽에 창고에 넣어야 되는 프로파일을 그때는 다 넣지 못해서 밖에 보관을 잠시 했었어요. 컨테이너가 또 바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만드는 것에 일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열심히 제작을 하고 설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제작 사이즈를 내는 방식을 이분들은 시공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있고, 이분들이 다 이 제작 사이즈와 제작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다 스터디를 하고 일일이 공부를 다 했습니다. 네, 딴짓하고 계신 이사님. 이런 식으로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공장이 처음 세팅이 되면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 창문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아직 최적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원인을 발견을 하고 다시 이런 것들, 세세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다 잡아서 세팅을 다시 다 하고, 이게 보통 밤에 이루어졌죠. 공장에서 창문을 만들어서 밤에 실어가지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실제 시공을 하러 나가죠. 그 당시에도 이제 폼을 쏠 때 물을 뿌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요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공장에서 제작한 것을 낮에는 시공을 하고 밤에는 다시 와서 야근을 하면서 창문을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밤에 다시 실어서 또 낮에 가서 시공을 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쁘고 피로도가 쌓이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좀 회사가 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지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월급도 많이 밀려 있는 상태였는데, 저는 비전을 보고 저희 이사님과 함께 3, 4개월 월급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컴플레인 없이 이 야근과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실 재밌었어요. 제가 30살 정도 됐을 때인데, 이런 과정들이 뭔가 제가 살아있다? 그리고 새로운 이런 경험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때마침 뭐가 있었냐면 전시가 있었어요. 전시를, 이 전시장 이 디자인 있죠. 요 디자인은 이사님하고 저희가 다 한 겁니다. 요런 디자인 하나하나 저희가 다 했어요. 왜냐면 건축학과에서 배운 게 이런 것들이니까. 2014년 경량하우징 페어네요. 이런 식으로 밤늦게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요런 전시장으로 이제 만들었죠. 아마 이때가 저희가 처음 나간 경량하우징 페어였을 텐데, 전시였을 텐데, 와, 이거 끝나고 정말 며칠을 알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레아우 전시를 이런 식으로 했었고, 결국에는 알아두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링겔 맞으러 갔었고,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던, 저의 학습량의 거의 절정을 달했던, 체력과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시기였고, 이 당시에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직접 실측을 해서 그거를 제가 직접 제작 사이즈를 내서 그걸 다시 만들고 그걸 다시 설치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저는 너무 재밌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창문은 일반적으로 사이즈만 나오고 열림 방식이나 뭐 금액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이면적으로 창문의 실제 성능들은 제작의 디테일과 시공의 디테일에서 나오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창문을 만들어 본 사람, 그리고 지금은 사실 많이 기계가 자동화돼서 그것을 별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 10년 전, 이 당시에는 일일이 다 수동으로 해야 되는 시기였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독일식 시스템 창호가 더 이상 주문을 하면은 외국으로 발주를 해야 되니까, 실측을 하고 나서 최소 한 달 반, 길게는 2달
아주 무슨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3달까지 걸리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주문을 하면 바로 제작이 들어가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정도 후면은 제작이 완료가 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에서 독일식 시스템 창호의 대중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가격도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제작 노하우가 쌓이니까 저희가 3일이면은 집 한 채 분량이 나오는 거기까지 저희가 시스템을 나중에 발전시켰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식 시스템 창호는 뭐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고 뭐 금액이 높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10년도 더 된 경험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제 시스템 창호와 일반 슬라이딩 창문을 비교를 해도 절대 가격적으로 비싸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독일식 시스템 창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 당시에 참 열심히 살았던 저의 과거의 모습을 보니까 좀 짠하기도 하고 아 그렇게 재밌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이사님과 그리고 여기 사진에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당시에 수고 많으셨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많은 비율로 아직 독일식 시스템 창호의 업계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각지에 계세요. 그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올바른 시공과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 업계에서 정말 올바른 시공 방식을 지켜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이 당시에 고민하고 올바른 건축을 하자가 없는 창문, 정말 문제가 하나도 없는 오히려 빛나는 창문과 그리고 그 창문 시공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정말 밤낮 없이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고민했던 사장님과 또 이사님과 저와 함께 했던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세린이 공장을 시작했던 2013년 말과 2014년 초에 대해서 사진을 짧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축주분들에게 더 디테일하고 왜 이 창문을 써야 되는지 정말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소중하고 고마운 시간들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제 마음이 조금은 전달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시스템 창호의 대중화의 시대, 세린 공장의 시작을 함께 했고요. 사실 공장, 시공, 전시 이 모든 과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던 어마어마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대한 사진을 보여드렸고 다음은 이제 조금은 적응했어요. 근데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어떤 매우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돼요. 바로 저와 이사님이 정말로 죽을 뻔했던 엄청난 사고였는데 그 부분이 왜 일어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됐는지 그것이 창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시창모의 한준택이었습니다.